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 이게 참 스냅샷 모음인데요. 암호화폐 시장 속보도 있고 또 국내 증시, 스타트업 소식에다가 시스템 문제, 사회적인 이슈까지 정말 다양해요. 당신에게 이 정보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을 찾아드리는 게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맞아요. 이게 그냥 보면 다 따로따로 같아도 그 안에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당신이 이 복잡한 상황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길 잃지 않도록 저희가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무려 14년 만에 움직였다는 비트코인 고래 지갑. 그러니까 아주 큰 돈을 가진 지갑 때문에 시장이 잠깐 시끄러웠다면서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잠깐 주목은 했는데 해킹 가능성이다 뭐다 이런 추측만 많았지 실제 가격에 막 큰 변동을 주진 않았어요. 아, 생각보다 파급력은 없었군요. 그렇죠. 이런 건 보통 이제 단기적인 소음, 노이즈일 가능성이 꽤 크죠. 오히려 커뮤니티가 진짜 주목하는 건 M주 통화량 증가 같은 거시경제 지표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게 장기적인 시장 방향성, 그러니까 시그널에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아, M2 통화량이요? 네. 그게 왜 중요하죠? 왜냐면 그게 실제 시장에 돈이 얼마나 풀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고래 한두 마리가 움직이는 것보다 이 전체적인 돈의 흐름이 더 큰 그림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별 고래보다는 돈의 흐름 전체를 봐야 한다. 알겠습니다. 근데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좀 하락세라면서요? 커뮤니티에서는 그래도 하반기엔 오르지 않을까 기대한다던데? 네, 알트코인 변동성은 여전하니까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국내 증시는 좀 어땠어요?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좀 빠졌어요. 그런데 중국 소비 관련주나 원전주 같은 이런 특정 테마주는 또 강세를 보였거든요. 아, 특정 테마만요? 네, 이게 어찌 보면 시장 유동성이 일부 분야로만 막 쏠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움직임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변동성이 클 때는 진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좀 침착하게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시장의 양면성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럼 이제 시장 이야기에서 기업이랑 시스템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신선식품으로 한때 주목받았던 정육각 있잖아요. 초록마을 인수한 뒤에 결국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이 소식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용자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그게 참 공격적인 M&A가 때로는 이런 재무적인 위험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물론 회생 절차가 다시 일어설 발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당신이 비슷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골라 하신다면 사업 모델만 볼 게 아니라 재무 상태를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거죠. 아, 재무 건전성 중요하네요. 이용자들은 좀 아쉬워하는 분위기인가요? 네, 아쉬워하면서도 또 응원하는 목소리도 같이 있고요. 시스템 문제도 있었죠? 키움증권. 아, 이거 시스템 점검 너무 적다고 투자자들 불만이 막 터져나왔다면서요. 거의 고질적인 문제 같아요, 이건. 맞습니다. 증권사에서 이 시스템 안정성은 정말 핵심 서비스 품질인데 잦은 오류는 진짜 투자 기회를 그냥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요. 이게 단순히 수수료 싸다. 이걸로만 비교할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 안정성까지 다 고려해서 당신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플랫폼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SKT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것도 그렇고요.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기업에 대한 불신,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고요. 맞아요. 이제 IT나 통신기업 볼 때 이 데이터 보안 역량, 이거는 정말 필수 평가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클 그림으로 가볼까요? 미중 경쟁이 심해지면서 우리나라 조선이나 방산 분야에는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도 있는데 또 동시에 제조업 전반의 한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네요. 네, 기회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 산업의 어떤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예를 들면 기술 혁신이라던가 아니면 포트폴리오 다각화 같은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과실을 온전히 누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특정 산업에만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좀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렇군요. 사회적인 이야기도 좀 흥미로웠는데요. 그 4050 기성세대가 기회를 다 가져가서 젊은 세대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이런 이른바 사실상 거지론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다거나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된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세대 간 경제 격차 문제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왜냐면 소비 패턴이나 자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젊은 층 구매력이 약해지면 뭐 특정 산업에는 좀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 소액 투자나 어떤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당신이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 타겟으로 하는 소비층의 이런 변화를 꼭 고려해야겠죠. 아, 네, 그러네요. 커뮤니티에서는 뭐 번아웃 방지위원회 같은 거 부럽다? 아니면 코인으로 돈 벌어서 뭐 외제차 사고 해외여행 가고 싶다.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도 오갔다고요. 네, 그런 일상적인 대화나 유머 속에서도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분위기가 어떤지를 좀 엿볼 수 있어요. 시장이 좀 조용하거나 불안할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뭘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미묘한 신호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개인적인 번아웃 관리, 이것도 중요해요. 결국 투자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 그렇죠. 건강해야 투자도 잘하죠. 맞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꾸준한 투자의 진짜 바탕이 되는 거니까요. 네. 오늘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시장하고 사람들 이야기를 쭉 살펴봤네요. 시장이 흔들릴 때도 있고 시스템 때문에 고민도 많고 그 속에서 다들 각자 나름의 목표랑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본질을 딱 꿰뚫어보고 큰 흐름과 또 개인의 상황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는 것이겠죠. 단기적인 소음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 그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예, 장기적인 관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점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시스템 신뢰 문제라던가 세대 간의 경제 환경 변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앞으로 당신에게 진짜 가치 있는 자산 또는 안전한 투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생각하는 뭐 주식이나 암호화폐 이런 거 말고 다른 무언가가 더 중요해질지도 모릅니다.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